원장님, 유튜브 보면 연예인처럼 피부가 하얘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얘질 수 있을까요? 한소희 씨 보면 굉장히 하얀데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얗게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매를 걷어서 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피부색이 굉장히 하얗거든요. 이 부위는 보통 자외선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얘지는 건 관리만 잘하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얘지는지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왜 피부가 어두워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피부의 표피층을 보시면 거기는 대부분 피부의 각질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분 멜라닌 세포라는 것이 군데군데 각질층의 아래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각질 세포한테 전달을 하게 돼요. 이 멜라닌 색소는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의 자외선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피부색이 어두워 보이게 돼요. 반면 이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조금 만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멜라닌 색소를 잘 제거하면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홈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외선 노출 피하기입니다. 자외선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 자외선이 흡수가 되면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자외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외출을 하시더라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나가실 때 모자나 마스크나 양산과 같이 물리적인 차단 수단을 추가로 해서 햇빛을 가리시는 게 좋고요. 또 선크림을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 정도 더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극적인 스킨케어 피하기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 필링, 때밀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세안을 하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을 때 거칠게 마찰하면서 닦는 정도만 되어도 피부에 자극이 되고 피부가 붉어지고 또 색소가 합성이 촉진이 되면서 피부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피부에 자극이 되는 스킨케어는 피하시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제거할 때도 이렇게 마찰을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살살 눌러서 톡톡 물기를 닦아서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제품 속에도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제품 속에 이런 자극이 되는 성분이 들었다면 그런 것들은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또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들 속에 자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성분들이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용하시는 화장품 제품의 수를 최소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피부 보습 잘하기입니다.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색소 침착이 증가하고 피부가 어두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습을 잘 하시고 또 건조할 경우에는 수시로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바르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을 이용해서 피부를 밝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비타민 A, B, C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가 레티노이드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레티놀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는 우리가 사용하면 멜라닌 색소 합성하는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색소를 합성해서 각질 세포에 전달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각질 세포가 빨리 탈락하게 해서 멜라닌 색소가 적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소가 합성되고 탈락되는 전 과정에 작용해서 우리 피부를 좀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의 탄력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피지 분비를 조금 줄이고 모공도 좋게 만드는 이런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밤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사용량이 좀 많거나 보습을 충분히 잘 해주지 못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부작용을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제품으로는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스티바 A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또 디페린이나 최근에는 아클리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A, B, C 중에 B인데요. 비타민 B 계열 중 하나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우리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멜라닌 색소가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고요. 또 진정이나 보습이나 피부 장벽 강화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특별한 자극은 잘 없는데요. 눈에 가까이 사용했을 경우에 눈이 좀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눈에 가까운 곳은 조금 피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A, B, C 중에 C인데요. 성분에는 아스코빅 액시드라고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과정 자체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색을 좀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장벽이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들은 이 비타민 C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부가 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이 비타민 C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C를 사용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극을 받고 피부가 붉어지고 이후에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어두워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바르는 것은 민감한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라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하와 바하와 같은 필링 제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질 세포를 녹여내는 필링 효과를 내므로써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가 같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니까 피부가 좀 밝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이 아하나 바하나 또는 각종 다양한 필링을 사용해서 각질 녹여냈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는 피부톤이 좀 밝아질 수 있으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피부에 자극이 되고 오히려 색소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먹어서 피부를 밝게 만드는 영양제들입니다. 크게 2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이것은 아까 바르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먹거나 바르는 것이 다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3000mg에서 9000mg 정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영양제 중에 2번째는 글루타치온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에 500mg의 글루타치온을 4주 정도 복용했을 때 멜라닌 인덱스라고 해서 피부가 어두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멜라닌 인덱스가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500mg 정도 글루타치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과 같이 항산화 효과도 있으면서 피부에 미백 효과도 있는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중에 피부를 밝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2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트라넥삼산 혹은 트라넥사믹 액시드라는 성분입니다. 제품 이름으로는 도란사민이나 트란시노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트라넥삼산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주사제제로 고용량으로 써서 수술한 후에 지혈이 잘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 지혈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색소가 좋아진다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용량을 줄이고 또 경구로 복용을 하는 제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색소를 밝게 만드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백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섭취하는 용량을 썼을 때 혈액 검사상 혈액 응고와 관련된 그 수치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고령이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액 응고와 관련해서 어떤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넥삼산을 경구로 복용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 2번째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바르는 것 중에는 가장 미백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것을 방해해서 피부를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시중에서는 2%에서 4% 정도의 농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도미나 크림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 하이드로퀴논 크림과 또 다른 이제 레티노이드나 약한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만든 병합 제품도 있는데요. 멜라논이라고 하는 제품이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는 제제는 이제 과하게 사용하거나 보습이 부족하거나 하면 마찬가지로 붉어지거나 자극이 되거나 또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에 바르는 약들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어두워서 좀 밝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대략 10,000원 정도로 피부를 밝아지는 발현약을 써볼 수 있으니까요. 피부가 어두우셔서 피부를 밝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 오셔서 이제 피부를 좀 밝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각종 주사, 수액 요법들이 있어요.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와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 수액으로 주사를 했을 때 미백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들에 보시면 백옥 주사나 뭐 신데렐라 주사나 뭐 미백 주사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 수액요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토닝 시술들이 있겠죠. 이거는 멜라닌 색소에 흡수가 되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쏴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진단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방법이나 횟수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레이저 토닝을 하시면 피부색이 많이 밝아지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각종 스킨 부스터나 어떤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를 밝게 만드는 그런 시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는 시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경우는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가 어두우신 경우에 내 피부를 밝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용을 안 들이고도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참고하셔서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피부가 점점 하얘지는 닥터 피부관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